안녕하십니까? 걸어다니는 수학사전 개념의 끝판왕 한석만입니다. 우선 2023학년도 수능 승리까지 저와 함께 하게 된 여러분 격하게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하고 2023학년도 수능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는지, 어떤 계획이 서 있는지를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은 11월 말입니다. 11월 18일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날 깊은 생각에서는 모든 선생님들이 모여서 그 문제를 함께 풀었고요. 분석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한테 모두 다 전송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문제 다 풀어봤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해설 강의도 봤을 거라고 믿겠습니다. 개강날 숙제가 그겁니다. 2022학년도 수능시험 문제는 여러분들이 보게 될 그 시험의 표준 모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수원2 공부가 상당히 되어 있고 미적분 선행학습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을 겁니다. 해서 그 시험 문제 완벽하게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 보시고 궁금증을 모두 정리해서 오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시점 출발 시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여러분이 해왔던 모든 공부하고 고등학교 3학년 공부는 완전히 다른 시계열을 따라갑니다. 해서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태도 부르르르입니다. 지금까지 과정 점검하고 쭉정이 버리고 알맹이를 남기는 그런 결심의 시기가 필요해집니다. 우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공부라는 것은, 그리고 수능시험이라는 것은 그냥 백화점에 가서 시즌별로 옷을 맞춰 입으면 여러분이 멋있어지는 그런 소비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분이 주인공인 채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갈 때 승리의 그 길에 도달하는 그런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단편적이고 즉흥적인 어떤 공부 여러분에게 독입니다. 남들 쫓아가는 들러리도 독입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고자 할 때 냉철해질 수 있고 여러분 현재 좌표가 분명해지고 그래야 아는 게 생겨나고 여러분이 강해져 갑니다. 해서 큰 그림을 그려놔야 됩니다. 지금까지 봤던 학교 시험이라는 것은 단기전입니다. 수능 시험은 장기전입니다. 1년을 살다 보면은 어느 시점쯤에는 매우 여러분이 흥해질 때가 있고 어떤 시점이 되면 매우 폭망하는 시점도 나타납니다. 그 시기의 특성에 따라서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결심, 여러분의 컨텐츠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 내용들을 쭉 다 준비를 해뒀습니다. 하여 한석만의 큰 그림을 이제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총 4가지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수학이랑 씨름해왔고 그날 그 씨름에서 승리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가? 여러분 다 아는 단어입니다. 그죠? 개념이 정리해야 됩니다. 그럼 도대체 개념이란 뭔가? 라고 여러분한테 대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놈의 개념, 개념이 중요하다는데 개념이 뭐지? 라고 물으면 여러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심지어 선생님들도 잘 몰라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개념이라는 것은 특정한 세계의 구조와 골격을 말합니다. 이해하시나요? 네. 이 골격 안에는 특히나 지식의 체계로 오면 용어, 정의, 정리, 공식 이런 것들이 재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적절한 구조, 적절한 결합 방식에 따라서 체계화되어 있는 틀, 이거를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념을 정리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유사어가 등장하고요. 우리가 늘상 쓰는 일상 용어하고 수학에서 쓰는 용어 사이에 미묘한 차이들이 생겨나서 여러분한테 5개념이 작동합니다. 상식이라는 거 있잖아요. 상식. 상식적 용어하고 수학적 용어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공부하는 개념 정리 그 시간에 반드시 준비되어 있는 5개념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약 200여 개의 5개념 질문지가 저에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업 시간마다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질 겁니다. 단편적이고 즉흥적으로 답하면 틀리게 되어 있는 그런 5개념이 있다는 겁니다. 즉, 개념 정리 단계에서 5개념에 빠질 수도 있는 그 지점, 이 지점들을 매우 치열하게 정리하고 이 5개념을 방지할 방법을 찾는 것이 개념 정리의 시초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능에 등장하는 최고난도 문제라는 것이 무슨 딴 나라 문제가 아닙니다. 다 여러분이 아는 용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 단편으로 찢으면 다 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어떻게 결합되는가? 이걸 분석하고 정리해 두는 것이 수능시험 고난도 문제를 여러분이 정복하는 방법입니다. 하여 개념 정리 단계부터 고난도로 가는 이 길들을 여러분이 찾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알파 테크닉이라는 교재가 우리 겨울방학 때 보게 될 첫 교재입니다. 저기를 펴면 그야말로 5초 안에 혹은 10초 안에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전반부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씩 어려워지고 서로 다른 게 결합되고 새로운 문장 체계 아래 구성되고 도치되어 있기도 하고 융합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 여러분, 개념 정리가 완성되어 있다는 말은 내가 아는 초급적인 이 모든 체계가 고난도를 향해서 어떻게 연관 구조를 갖는지, 즉 그 구조 분석이 관건입니다. 네, 그 구조 분석을 저와 함께 진행하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 준비가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의 끝판왕이라고 불린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개념이 잘 정리가 되면 고난도 문제가 완벽하게 다 풀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학이라는 체계는 서 있으나 문장에 대한 분석 능력이 떨어지면 그러면 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고난도 문제 안에 가면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치환, 연립, 최적화. 네,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고 터득해 나가는 과정이 우리 3학년 1레벨 친구들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재미도 여기에 있을 겁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이 무지가 폭로당할 테고요. 여기서는 배움의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가진 모든 테크닉들을 여러분에게 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배워서 들었다, 감탄했다에서 끝나면 이건 시험이 아니죠, 그죠?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가 설명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에 걸쳐서 숙지하는 행위가 필요해집니다. 반복. 여러분 반복하는 유일한 이유는 이거를 여러분 것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 강조드립니다. 수학은 영화관에서 보는 멋진 영화 한 편이지 않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개념도 정리가 됐고 테크닉도 정리가 됐잖아요. 근데 참 묘하게도 그놈의 시험장은 우리를 인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계면 입력된 대로 다 그냥 출력이 되면 문제가 풀릴 텐데 우리 안에 있는 여러 심적인 효과들, 시각 효과, 뇌의 회로상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가서 긴장하게 되고 시험을 망칠 수도 있는 이런 과정들이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이미 연습 단계부터 그런 시행착오들을 경험하자. 그 경험을 하고 나면 반성이 될 테고 그 반성의 결과로 더 강해진 나를 만들자. 이런 모토하에 한석원 한석만 모의고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7월부터 시작될 테고요. 9월에는 집중적으로 저걸 분석하는 그런 반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깊은 생각에 수학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최고의 실력자들이 만드는 모의고사입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깊은 생각은 아마추어이기를 거부합니다. 알바를 싫어합니다. 조교도 싫어합니다. 단연간 여러분 선배들과 더불어서 고등학교 3학년 시절을 낳은 전문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생각에 들어오게 되면 저와 함께 수업을 하기도 하지만 그 담임 선생님들하고 수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속속들이 파헤쳐서 여러분을 진단해 주시고 여러분에게 상담해 주시고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시켜주는 담임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총 3분이 계시고요. 아마도 그런 선생님들하고 전화 상담도 하고 대면해서 지금 어떤 과정이 되는지 소상하게 설명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분 선배들하고 수능 승리의 역사를 써오는 과정에 내린 큰 원칙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숙제검사는 끝까지 한다. 여러분 숙제검사라는 것은 여러분을 옥죄고 여러분을 감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어떤 공부를 해나가는 것은 참으로 힘겨운 과정입니다. 언젠간 좀 나태해지고요. 언젠가는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그때마다 점검하는 것. 이게 수험생들한테는 아주 절실한 과정입니다. 해서 철저히 숙제 검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매 주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점검하는 테스트가 계속됩니다. 그거를 한 달여간 쌓으면 여러분이 어떤 특성을 가졌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틀리는지 이걸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상담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공부의 방향을 코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시험들이 지나가면, 혹은 여러분 인생에 매우 중요한 갈등 이런 게 생기면 공부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의 페이스를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하고 상담하겠습니다. 특히나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직후에는 제가 직접 여러분하고 상담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인생 상담이 필요하신 분, 저에게 찾아오십시오. 적극적으로 상담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도 인격의 그릇이 제일 큰 사람이 저라고 자부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여러분한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공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것은 누가 같이 들어가 주질 않습니다. 오픈북이지도 않습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상품을 구매해서 입어서 효과가 나타난 이런 세계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철저히 여러분의 자기주도성이 필요해집니다. 제가 뽑은 모토입니다. 재수는 없다. 너 자신을 믿어라. 수능 승리는 그런 자에게 찾아온다. 자,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는 한 번에 대학에 합격하고 싶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수는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는 운을 기대어서 우리가 성공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오직 내가 쌓은 실력의 힘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가끔 운이 따라줄 때도 있습니다. 운은 노력한 자, 실력이 출중한 자에게만 찾아오는 약간의 기회일 뿐입니다. 해서 출발선에 있는 여러분, 운에 기대하지 마시고, 재수에 기대하지 마시고, 재수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가지시고 여러분의 실력을 쌓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때쯤 깨닫게 됩니다. 결국 믿을 것은 자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 11월 18일 수능 시험장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선배들이 자신의 결심을 남겨놓은 깊은 생각 5층 엘리베이터 입구에 붙어있는 대자보의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년 이맘때쯤 저러한 결의로, 저런 각오로 수능 시험장에 임하기를 저는 기대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출발선에 여러분, 우리의 결심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와이어 투 와이어 빅토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 문장? 운동 용어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줄기차게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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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에 그에게 붙이는 칭송과도 같은 문장입니다. 공부로 친다면 우리는 100을 원합니다. 다 공감이 되시죠? 여러분들은 수학을 꽤 잘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저 목표가 결코 불가능하거나 혹은 남의 나라 얘기거나 이러지 않다고 느낄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 중에 의구심을 갖고 있는 친구라면 그냥 그 의구심이라는 것은 없다고 생각하십시오. 의구심, 여러분 부모님들이 붙여놓은 이상한 감성들입니다. 그냥 버리세요. 그런 건 없다. 각오를 가지고 임하면 적어도 고등학교 수학에서 다룬 문제들, 고등학교 수학 능력 시험에서 나오는 이 문제들이라는 것은 충분히 여러분이 노력해서 완벽하게 다 격파할 수 있는 문제들만 출제된다는 것, 이 점을 믿으시고 여러분 자신 있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감이, 자존감이 중요합니다. 시대가 말이죠. 유튜브 시대가 되고 정보가 너무 빨리 흐르고 너무 빨리 여러분이 비교당해 와서 상당히 잘하는 실력자도 자괴감을 갖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모차르트만큼 음악을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아인슈타인만큼 이 과학, 이 대가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아인슈타인 나이가 됐을 때 어찌 될지는 여러분 지금부터 살아가는 그 시간이 결정할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모든 이론이 지금 시점에서는 여러분한테 상식이 될지도 모를 그런 이론 수준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이런 거 빼고 그냥 결과치만을 가지고 비교하는 이런 단편적인 사고체계, 이게 여러분을 멍들게 만들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죄는 여러분 부모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격의 그릇이 여러분 엄마보다 훨씬 더 크고 넓다는 것, 이걸 그냥 자부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여러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100, 100, 100, 100이라는 이 관점에 서서 수학 문제와 진검승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가 그냥 안일한 1등급이지 않다는 것. 1등급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죠. 누구랑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죠? 나보다 잘하네, 못하네. 최상위권, 실력자들은 이렇게 목표를 설계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다가올 30개 문제를 다 격파한다, 그냥. 그러면 100점이 그냥 따라온다. 그러면 그냥 끝!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되시죠? 자, 여러분들은 매우 착하고 매우 성실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시간을 아껴서 선행학습을 해왔을 겁니다. 해서 여러분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있습니다. 이제 이 겨울방학 시점에 1년을 설계하다 보면은 수학만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과목도 중요해진다는 것. 이게 진짜로 수능시험에 갔을 때 올 100이라는 것이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것. 현실적 가능성 목표하에 그게 놓여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효율적으로 시간을 설계하는 게 좋습니다. 즉, 나보다 못하는 친구들이 하는 공부만큼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현재 서 있는 위치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나는 수학 시간을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다른 과목들은 어떻게 할당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집중력이란 이 단어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여러분이 알 겁니다. 4시간 동안 수학 공부를 했어. 여러분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면 이 친구는 훌륭한 사람일까요? 미련한 사람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혹은 어떤 친구가 나 있잖아, 오늘 하루 종일 수학만 했어, 이 말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아닌 거죠.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경험이 맞겠죠? 여러분, 똑같은 문제를 어떤 친구는 3분 만에 풀고 어떤 친구는 이틀 만에 풉니다. 다른 거죠. 해서 여러분, 몇 시간 공부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을 해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집중력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만점을 노리는 친구 입장에서는 더더욱 중요한 주제입니다. 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은 단어는 여기 있습니다. 집중력을 기하면 여러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을 다른 과목에 할애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는 수능에 가서 몽땅 다 맞는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기 주도력이 가장 절실합니다. 이따가도 우리가 확인하겠지만 우리 스케줄이 3월부터는 줄어들 겁니다. 학원이 다 통제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 여러분의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공부를 더 쌓아나가는 과정이 수능시험에서 가장 강한 사람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해서 이제부터 모든 관계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1. 부모님과의 관계를 바꾸십시오. 부모님은 이제 여러분의 비서로 전락돼야만 옳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것을 여러분 부모님은 결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결정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은 자문 혹은 비서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엄마, 시간표 알아와. 엄마, 나 이거 필요한데 저 찾아와. 엄마, 여기 좀 오려줘. 엄마, 이거 좀 받아 써줘. 이해가시죠? 네, 그때 여러분 부모님들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보다 수학을 못합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주인공은 여러분입니다. 주인공은 여러분이고 여러분 부모님은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과의 관계도 같습니다. 어찌 보면 말이죠. 여러분 나이로의 그 시점으로 딱 돌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저보다 수학을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선생은 오직 뭘 가졌느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연구해봤다는 것이 다를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겨난 모든 의구심 있죠. 선생님하고 논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논쟁 속에서 여러분이 빠질 수 있는 오류들이 찾아질 수 있습니다. 그 논쟁 속에서 최적의 풀이 방법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업시간 전후 언제나 질문을 환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모든 마음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시기별로 어떤 과정들이 진행될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개강날에 다시 한 번 더 안내하겠지만
이 전체 흐름을 지금 소개해드린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에게 큰 그림, 1년 전체에 대한 결의를 촉구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나쁜 말입니다만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갑니다. 겨울방학입니다. 자, 실전 개념을 완성하고 고난도 테크닉을 학습하는 제 1시즌이 되겠습니다. 총 4개의 컨텐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할 수 있는 알파 테크닉 시리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업 시간에 겨울방학에 본 게임에서 스타트하는 교재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능에 기출된 최고난도 기출문제하고 그의 친구 혹은 그의 적이 되는 변형 문제들이 담긴 사건 지평선 1을 통해서 고난도 테크닉 학습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출문제하고 창작 문제가 약 3대7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둘을 모두 관통하면서 최고난도 문제를 돌파하는 한성만의 2023 한성만의 방법 시즌1이 시작되어 있습니다. 네, 저곳에서는 주제별로 여러분들이 고난도 문제를 풀어나가는 절차, 사고 체계, 최적의 방법들을 하나의 정리된 체계로 여러분들이 습득할 수 있도록 노트화된 체계를 만들어 놨습니다. 마지막 29년간 기출문제집을 모두 주관식으로 전환해서 여러분들의 겨울방학 숙제로 내드리겠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2학년 과정에서 내신 대비하면서 저 수능에 기출됐던 고난도 문제를 꽤 많이 풀었을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 과정들이 필요해집니다. 해서 쉬운 문제인 경우는 타임 테스트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넘겨드리고 고난도 문제인 경우는 서술형, 풀이를 레포트로 제출하라는 그런 숙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이 과정을 전부 여러분들이 마스터한다면 2월 말쯤 실제 수능시험하고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진 시험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92점 이상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결의를 촉구하면서 자, 우리는 3학년 내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최상위권 입장에서는 그 3학년 1학기 내신 수시 트랙에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해서 확률과 통계, 기하 특강, 돌아오는 3학년 1학기 과정으로 개설된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뒀습니다. 당연히 미적분이야 저랑 공부를 진행하다 보면 저절로 그 완성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별도의 특강은 없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거니까 우리 3학년 일반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점, 대신에 말이죠, 개강하는 그 시점까지 여러분에게 약 150개 정도의 미적분에 관한 기초연산 숙제가 주어질 겁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여하튼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선행학습의 결과를 차근차근 확인하고 점검하고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 기초 위에서 수업이 진행됩니다.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겨울방학이 끝났습니다. 이제 1학기로 접어듭니다. 1학기로 접어든다는 말은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내신, 초미의 관심사로 등장할 겁니다. 우리는 최상위권이기 때문에 전 과목들을 두루두루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겨울방학 동안에 이미 개념은 다 완성했고 테크닉이라는 것도 상당 부분을 학습했기 때문에 이 시점부터는 주 1회 수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모든 고난도 테크닉을 적용하고 연습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지평선 2에서는 미적분 편을 주로 구성해 놨습니다. 3월에는 미분편, 5월에는 적분편을 다루면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저절로 대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겁니다. 한성래의 방법 시즌2에서는 수원수2의 최고난도 문제들을 여러분이 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실력을 다지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면 저 시기는 여러분한테 오직 효율성과 자기 주도성이 요구되는 시기다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컨텐츠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4월과 6월에는
진짜로 그 시험이 있습니다. 하여 여러분의 학교 처지에 따라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기출된 내신 기출문제를 모두 모아서 퍼펙트라는 교재를 준비해뒀고요. 네, 그 시기에 4월과 6월에 여러분의 내신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역시나 저희 데스크로 문의하시면 네, 그 시기에 맞춰서 내신 대비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네, 그 상황을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시기에 가까워질수록 다시 한번 안내해서 여러분이 내신 확실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6월이 지나서 7월이 찾아오면 여름이 찾아옵니다. 세세하게 그 하반기 계획은 오늘 우리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큰 굵직한 과정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편화된 개념을 통합한다. 네, 수원수2 미적분의 이제부터 균형이 필요해지는 시점일 겁니다. 고난도 문제 해결 테크닉을 진짜 이제부터는 학습하는 게 아니고 체화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될 겁니다. 네, 사건지평선 3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아까 앞에서도 예고했지만 한석원 한상만 모의고사 시즌1을 이때 수업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주 1회로 진행됩니다. 자, 9월부터 10월까지는 수능시험을 목전에 두고 최종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해서 크게 2개의 강좌를 별도로 편성하겠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풀이반, 그냥 단어가 여러분한테 주는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죠? 네. 한석원 한상만 모의고사 문제하고 그때의 그 문제들을 다루는 방법, 그 문제 중 최고 난도 문제 혹은 미묘한 중킬러 문제들을 어찌 해결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을 여러분하고 함께 점검하겠습니다. 실전 현장에서 진짜로 100분간 여러분의 시험을 치러서 심지어 가채점표까지 작성해보는 실전 훈련이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더불어서 점검하는 시기니까 네, 수능 실전 주제별 총정리반을 별도로 편성할 테니까 네, 그 시기에 안내를 받고 여러분의 처지에 따라서 선택 수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년간 전체의 계획도 소개해드려봤습니다. 머릿속에 여러분 남겨야 될 것, 크게 말하면 3가지입니다. 개념, 테크닉, 자기주도성. 네, 이걸 믿고 재수함이 없이 여러분의 힘만으로 2023 수능 승리의 큰 그림을 이미 그렸으니 이곳에 와서 여러분 뛰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로도스다. 여기서 뛰어라. 감사합니다. 개강날 밝은 얼굴로 여러분을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깊은 생각 담임 강사 배한웅입니다. 숙제 관리는 우선 수업 시작하기 전에 다 일괄적으로 다 검사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그 검사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에 올리면은 깊은 생각 어플을 통해서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완료가 됐는지 아니면 부족인지 아니면은 늦게 제출을 했는지 이런 거를 어플을 통해서 다 확인이 가능하고, 그리고 숙제가 부족 제출한 경우에는 저희가 담임 선생님들이 확인 후에 적어도 그 주 안에는, 그 주가 넘어가기 전에는 다 완료를 할 수 있게끔 엄청 귀찮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주가 지나가기 전까지는 모두 완료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개별 질문은 수업 쉬는 시간에 중간중간에 이제 담임 선생님이나 한상만 선생님께 할 수가 있고, 이제 학생 수가 많아서 이제 쉬는 시간에 다 해결을 못한 경우가 있을 때는 개별 질문 따로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방법은 이제 강의실 옆에 질문 예약표라고 저희가 붙여 놓을 거예요. 그 질문 예약표에 선생님들이 빈 시간 또는 이제 다른 학생들이 예약하지 않은 시간에 이제 본인 이름을 적고 가면은 그 시간에 맞춰서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학원에 직접 와서 이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1대1로 담임 선생님과 직접 옆에서 약간 과외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해결할 수가 있고, 집이 멀어서 이제 학원에 오기가 힘든 경우에는 화상 구글 미트로 저희가 또 질문 답변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원격으로 좀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고, 그리고 질문이 1개나 2개 많지가 않다. 그럼 그 한두 문제 질문하기 위해서 학원 오기가 좀 힘들다. 그런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저희가 OT 때 이제 담임 선생님들 휴대폰 번호를 다 알려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카톡으로 사진으로 한두 문제 정도는 찍어서 이렇게 보내주면은 적어도 하루 전에는 저희가 담임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어서 사진으로 다시 이렇게 답변을 해드리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깊은 수학, 고등수학 홍준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매주 진행하는 그냥 수능 형태의 테스트입니다. 수원수투 22문제, 미적분 8문제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능은 100분이지만 10분 적은 90분으로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미적분 진도가 약간 좀 천천히 진행되는 1월 달에는 일단 수원수투로만 30문제를 진행할 거고요. 한 5회쯤부터는 수능과 완전하게 동일한 양식으로 시험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레벨 조정은 기본적으로 2월 말, 5월 말, 7월 말로 일단 계획되어 있습니다. 2월 말에는 저희가 학평 치른 점수랑 그리고 매주 치르는 수능 실전 테스트 점수의 누적 점수, 그리고 출결, 그리고 숙제 상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여러분들을 레벨 업다운을 시킬 거고요. 그리고 5월, 7월에는 학평은 존재하지 않고요. 다만 저희가 치르는 누적 점수로만 그리고 출결, 숙제 상태로만 여러분들을 평가할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깊은 생각 수학학원 한성만 선생님 2레벨 담당하는 이동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확인학습이라는 것은 본 수업 때 진행됐던 개념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연습하는 수업입니다. 아무래도 반복과 연습 그리고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확인학습은 기본적으로 30명 이내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은 겨울방학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미적분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을 만들어가는 건데요. 그 학생들의 상태를 보면은 수원수투는 아이들이 상당히 잘하는 수준으로 올라와 있습니다만 미적분은 학생들별로 되게 편차가 큰 편입니다. 그래서 미적분이 본 수업 따라가기 좀 어려울 정도로 조금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특강을 통해서 좀 기본기를 다지면서 본 수업을 따라갈 수 있게끔 미적분 특강을 추천드리고요. 미적분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이제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나는 조금 더 이제 그 내신을 준비하겠다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하 특강이나 확률과 통계 특강을 통해서 1학기 내신을 미리 한번 조금 학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상태입니다.